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투표일이 밝았습니다. 도내 600여 투표소에는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역대 대선에서 진보계열 후보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지만 선거 구도가 달라지면서 전과 같은 몰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산불 진화에 나선 헬기가 불시착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40대 정비사는 전북 출신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도내 600여 투표소에서도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주 평화동 남중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약 1시간 전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비가 오는 중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도내 615곳의 투표소에서 시작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2시간 연장된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발송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찍어서 SNS 등에 올리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대선부터는 투표일 당일에도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은 가능해졌기 때문에 유권자의 인증샷도 좀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 참여 권유는 물론이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연상케 하는 손가락 표현, 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과 함께 찍은 사진도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해석인데요.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다거나 하는 행위는 여전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북 지역 투표율은 사전투표를 포함해 7시 기준 33.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도내 15개 개표소에서 개표를 시작해 10일 새벽 3시 정도에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촛불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평화동 남중학교 투표소에서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번 대선은 투표율이 80%에 이를 것이란 예측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이 대단하죠. 각자 지지하는 후보는 달라도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선출돼야 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19대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관심과 기대는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학부모들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입을 모읍니다. 미세먼지나 세월호 사건을 보면 너무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블랙리스트 파동을 겪은 예술가들도 새 정부 출범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예술을 상업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품격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길 기대했습니다. 생활이 안 되고 각종 지원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기대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최소한의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일자리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취업하는 것도 걱정인데 취업을 해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앞으로 질 좋은 일자리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쌀값 폭락과 수입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쌀값 해결하고 농민 소득을 보장하고 또 남북 통일에 기여하는 이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기대는 달라도 국민을 위할 줄 아는 대통령을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숨가쁘게 이어왔던 공식 선거운동도 어제 자정을 기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각 당 유세단은 도내 곳곳을 누비며 마지막까지 표심 잡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변 없는 일강을 자신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교체라며 막판 보수층 결집을 견제했습니다. 또 문 후보가 전북을 호남에서도 독자 권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압도적인 지지로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실현할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새로운 전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십시오. 국민의당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보 유세를 이어가며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패권주의 세력, 홍준표 후보는 국정농단 세력이라며 미래를 기약할 후보는 안철수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을 넘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에 앞장서온 오랜 수권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수권정당으로 다 할 수 있는 책임정당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고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이 약으로 분류돼 온 정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세보다는 소신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심상정 후보에게 보내는 지지만큼 촛불 민심이 원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증세를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확대할 심상정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합니다. 바른정당은 탈당 사태 이후 도내에서도 젊은 지지층이 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와 개혁 보수가 세워지도록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TV 토론을 통해서 유승민의 안보, 경제에 대한 그런 전문가적 그리고 소신, 철학을 다 봤는데 그 가치를 초유의 조기 대선, 숨가빴던 레이스는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전북도민들이 보여준 표심은 진보개혁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였는데요. 이번 대선은 달라진 선거구도만큼 표심도 예전과는 달라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전북 도민들은 그간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혁 진영 후보에게 압도적 몰표를 보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북에서 92.2%, 노무현 대통령은 91.5%를 득표하며 청와대에 입성했고 낙선한 정동영 후보도 81.6%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진보 대 보수라는 단순 대결 구도가 아닌 만큼 일방의 몰표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새로운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아마도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의 대선 투표율은 직선제가 부활한 13대 대선에서 90.3%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18대에서는 77%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9대 대선은 사전투표에서 31.64%를 기록할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관심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의 다당 구조가 형성됐지만 이번 대선 표심 결과에 따라 향후 지역 정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북 선관위는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부안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도내 전역에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9도, 남원 17도 등 15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32 마이크로그램으로 투표장으로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산불 진화에 나선 산림청 헬기가 추락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숨진 40대 항공정비사는 우리 지역 출신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익산 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 한 대가 강원도의 한 하천변에 추락했습니다. 오전 내내 산불을 진화하다 떨어진 연료를 채우러 가던 중
고압선에 걸려 불시착한 겁니다. 송전선에 충돌하면서 엔진 고장이 나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남원 출신 정비사 47살 조병준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투입돼 끼니도 걸은 채 하루 8시간 동안 강행군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숨진조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직장 내 신망이 높았으며 슬하에 중학생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비보를 접한 익산산림항공 관리소는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15년 무사고 부상을 받을 정도로 안전비행을 상당히 중시했던 직원인데 갑자기 불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산림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조 씨의 순직 처리와 장례 절차를 유가족과 상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이 이어지면서 비상대응 체계가 구축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연휴 기간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상주 등에서 강풍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산불 취약 지역 600여 곳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진화용 헬기 석 대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올 들어 15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5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와 관련해 엉터리 학생관리 지침이 하달됐다는 전주문화방송 보도에 대해 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황사와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관을 자치단체가 아닌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잘못 규정한 채 일선학교에 시달된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학교교육과와 인성건강과 등 부서별로 나눠진 황사 미세먼지 가이드라인도 통합해 일선학교의 혼선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원시가 병해충 항공 방제 사업을 지역 농업에 위탁해 실시합니다. 완주군은 산업단지에 해바라기를 심어 오염물질 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관내 4군데 지역 농협과 병해충 항공 방제 업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농협은 벼 이삭이 패는 오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7,400여 헥타르의 논에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 병해충 방제를 대행하게 됩니다. 농촌 노령화에 따라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전 면적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주군이 산업단지 주변 2,000제곱미터의 부지에 해바라기 3,000그루를 심었습니다. 오염물질 정화 효과가 큰 해바라기는 완주 산업단지의 해묵은 민원인 악취 해소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까지 개선하는 식물 정화 공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7, 8월이면 해바라기가 만개하여 환경오염 저감과 볼거리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꽁당보리 축제를 맹류시장 활성화의 계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2회 군산 꽁당보리 축제는 보리를 활용한 떡과 아이스크림, 비누 등 새로운 제품 개발은 물론 웰빙 식단 제공으로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꽁당보리 축제장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침체된 맹류시장에서 군산 농업인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실군이 비즈니스 관광인 마이스 산업을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남원시, 순창군과 공동으로 세계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마이스 산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공무원과 짜고 골재를 불법 채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난 상전면 한 야산에서 허가 없이 골재를 불법 채취한 51살 전모 씨에 대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진안군청 공무원 40살 박모 씨와 짜고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박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이웃집 마당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44살 남모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 3월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50대 이웃 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군산시 사막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의 현장 매표가 시작됐습니다. 전주시는 어제부터 1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11일간 전주시청 1층 로비에서 U20 월드컵 현장 매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별 예선의 경우 한 장의 티켓으로 2경기 관람이 가능하며 11인 이상의 단체 구매 시 30%가 할인됩니다. 정읍 방사선 연구소의 기술을 활용한 보안 검색기 개발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가 추진하는 테러 방지용 보안 검색기 개발 사업이 정부 공모에 당선돼 13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방사선을 활용한 영상 처리 기술로 핵물질 또는 폭발물 식별이 가능한 항공 화물용 보안 검색기를 개발해 향후 아시아 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일부를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영상으로 상영합니다. 종이로 세계적인 명소를 재해석한 영국 예술가 리치 맥코어 초청 전시가 내일부터 14일까지 교동아트에서 열립니다. 사제동행 작품 전시회가 오늘까지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원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늘 타공화국 흑소리의 풍물 공연을 선보입니다. 전북 열린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모레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개최됩니다. 익산 시민대학은 내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세종대왕의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부안 실내체육관 등 부안군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내일까지 자원활동가 소리천사를 접수받습니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강연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 되겠으며 낮 기온은 전주 19도, 남원 17도 등 15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선 1.5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